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이번 사태가 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긴급 경제 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혹시 모를 경제 리스크에 대한 선제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과 윤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하자 다음 날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쟁 경보를 선포하고 전면전을 예고했는데요. 이후 예비군 36만 명을 소집, 가자 지구로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어려워지고 또 이스라엘이 계속 하마스에 대한 봉쇄 정책으로 가자 주민들의 삶도 어려지다 보니까 이 하마스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다가 대외적인 요인으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같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마스의 존재감, 하마스의 정체감은 더더군다나 없어지겠구나라는 어떤 위기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마스가 이번 공격을 자행한 것 같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고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하마스 지지 세력도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전선 확대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5차 중동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작전을 민간인 피해 없이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확전 가능성이 이렇게 늘어나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다양한 그 무장 정파들이 있거든요. PIJ라든지 하마스 외에도 그런 세력들이 참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참전되면 하마스 가자지구 안에서의 전쟁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한지구까지 확대되고 또 서한지구까지 확대돼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또 민간인 피해자가 또 나오게 되면 헤즈볼라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거는 이스라엘이 또 우리 아랍 아니면 우리 무슬림들을 억압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프레임으로 말려들어가게 되면서 확전 가능성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사태가 격화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경제, 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고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의 송환을 위해 이스라엘의 공군 수송기를 급파했는데요. 한국인 163명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 6명도 포함 220여 명을 태우고 귀국했습니다. 또 정부는 지난 19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피해를 본 민간인을 돕기 위해 200만 달러, 약 2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나라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동안 팔레스타인과는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1948년 수교를 시작한 이래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입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평가나 특정 세력에 대한 지지 없이 객관적인 상황 설명과 사태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 내비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천 발 로켓 공격이 지금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이 우방국인 이스라엘에 공개적 지지를 밝히지 않고 말을 아낀 것은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윤 정부의 5대 전략 기조 중 하나가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와 가치 외교 구현인 만큼
그간 정상 외교의 경제 분야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중동 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한쪽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실용적인 외교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즉 팔레스타인 난민들 핍박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아랍 국가들의 대부분이 또 산유국이거든요. 이런 산유국의 입장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 관계도 저희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고 어느 한 편을 들어서 지지를 한다라는 것을 표명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현 정부가 지금 어느 한편의 지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어떤 적절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 교역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브롬,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 등 이스라엘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사실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변 아랍국들이 개입을 하거나 이란이나 미국이 개입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은 있을 예정이죠. 반도체 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인텔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IT 강국 중 하나로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이스라엘 현지에 생산 공장을 구축한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 장기화 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아울러 다른 중동 산유국들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원유 생산 시설과 수송로가 피해를 입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계속된 고유가 기조 속에 잠시 떨어졌던 유가는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는데요. 국제 유가가 10% 상승 시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 수입은 0.9% 증가해 무역 소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이 0.67% 상승하여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란이 개입이 된다면 반드시 유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란은 반드시 이 석유 생산을 가지고 특히나 또 아랍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감산 정책을 펴서 이러한 어떤 그 사태에 대해서 조정,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급등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경제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 실물 모니터링을 강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국제 금리 또 유가를 발빠르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유가 비축량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또 상승 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 선제 대응도 있었고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북한 도발에 대한 어떤 대비도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없었으나 우리 정부에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치를 아주 조치를 잘 취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윤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도 하반기 경제 성장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